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이 대한해운 함께 살펴봐야겠죠.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 이 제 분석 영상 계속해서 따라와 주신 분들이라면 이 금일의 하락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50%가량 이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패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오늘의 이 주가 하락분은 안 나오는 게 사실 이상하죠. 결국에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중요한 건데 이 홍해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추후의 상승 모멘텀을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앞으로의 홍해 리스크는 또 언제까지 부각이 될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대한해운의 주가 동향 여러분과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금일 주가 하락 원인은 사실 전일 급등에 의한 이 차익 실현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시장 전반적인 이 긴축의 기조 역시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거래량을 현재 보게 된다면 크게 나오지 않았죠. 특히 이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거래량과 비교를 했을 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21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홍해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이 모멘텀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현재 기사를 보더라도 이 홍해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재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선도 있죠. 그래서 이 전쟁이 지속되질 않기를 원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후티 반군 입장에서도 역시 이미지를 챙겨야겠죠. 그래서 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자, 이를 분명히 되돌리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될 거고, 자,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시 전반적인 모습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 해운주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. 사실 지난 금요일이 어떻게 보면 이 강한 모멘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선박의 운항 위기가 발생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강한 모멘텀을 받아왔죠.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이런 홍해 리스크는 단발성 모멘텀으로 끝날 수 있다. 하지만 지금의 기조를 본다라고 하면 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. 이 중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유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 역시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자,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해운주들은 수혜를 입으면서 이 주가가 상승하면 이 기존의 이 주식 시장에 있는 이 유동성이 이 해운주에 몰리면서 더 강한 이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홍해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또 드렸냐면 바로 이 미국 이 대선 일정과 관련돼서 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. 자, 우선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공화당 경선이 시작이 되죠. 자, 그리고 또 2월 달에는 이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. 사실 1월과 2월 달에는 그런 빅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하지만 7월과 이 8월 달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7월 같은 경우에는 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죠. 자, 8월 역시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자, 결국에 이를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7월, 8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호티 반군의 이 공격이 이 미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대통령, 이 바이든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. 자, 그래서 이 8월에 이 민주당 전당 대회를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이 결국에 이 대내외적인 입지를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최소 3개월, 이 3개월 전 혹은 5개월 전에는 이 후티에 대한 리스크를 분명히 줄이려고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시기, 이 리스크를 줄이는 시기는 아마 4월, 이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때 시기에 어떤 협상의 카드 혹은 외교적인 측면을 이용을 하면서 관련 기사 역시 나오게 될 텐데
그렇다면 이 4월 전 시기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죠. 앞서서 후티가 이 계속해서 이 반격을 하는 이유가 이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 신경을 쓰면서 이 계속해서 보복성 공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자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. 이 세계 경찰로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홍해에 대한 이 보복성 공격, 자 이로 인한 이 되돌림 공격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4월부터는 이 정치를 위해서, 이 대선을 위해서 이 홍해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겠지만, 그 전에는 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위해서 이 공격을 더 가할 수 있다.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홍해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 대한해운의 주가 역시 상승을 할 수 있겠죠. 자 그리고 현재 추세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, 이 중간중간에 이 되돌림 현상은 자연스러운 어떤 패턴이었습니다. 이 그때마다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, 이 수혜주 운하를 다시 운항을 하겠다, 홍해 리스크가 완화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한 번씩 하락을 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과 비교를 했을 때 오늘의 이 주가 하락은 사실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다, 예상이 되었던 범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주봉으로 보게 된다고 할 때 이 3,100원 구간을 넘어준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다. 자 그리고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흥하해운과 마찬가지로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더 받기 위해서는 바로 BDI 지수가 중요하죠. 그래서 제가 어떤 또 말씀을 드렸냐, 이 BDI 지수 언제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5월 혹은 6월 이후로 이 사이클적으로 오르게 됩니다. 하지만 이 5월, 6월 이후로 이 BDI 지수가 상승하는 그 선반영을 먼저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4월 혹은 3월부터 4월, 5월까지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BDI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이 선반영, 자 그리고 홍해 리스크,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이 시장의 수급도 쏠리면서 이 주가에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하지만 이 무조건적인 주가의 상승은 또 없고 100%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게 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하락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겠죠. 그래서 이 리스크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, 현재 주가의 상승은 이 이론상 사실상 이 건전한 상승으로는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 근거들을 말씀을 드렸냐? 이 통상적으로 해운주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운임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, 자, 그 전에 이 해운 운임은 또 물동량이 상승이 돼야 된다라는 점.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런 물동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자, 이러한 요소는 사실 불안정한 모멘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러한 단기 급등 현상 뒤에 나오는 이 되돌림 현상까지 고려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 그래서 이 주봉상에서 볼 때 이 추세를 이어가려면 이 11선을 지켜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점, 그리고 이 추세를 깨는 그런 기조가 보이면 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 이제 또 유의미한 매크로적인 특징 그리고 국제유가 살펴봐야겠죠. 이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해운주 또 조선주들은 이런 매크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난주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항은 바로 CPI였습니다.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죠. 노동시장 역시 강세를 보였고, 이 신규 실업 수당 이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이 강세를 보였죠.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러한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자 그리고 또 유의미하게 봐야 될 점은 이 통화 긴축 발언이 또 있었죠. 윌러 이사가 이 과거보다 또 빠르게 금리를 인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이 시장의 긴축 현상을 야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이 혹한기를 맞은 이 미국에서 일부 원유 생산이 중단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공급에 대한 부족으로 이 장중에 상승을 했지만, 여기에 더해서 이 중국의 경제 부진 이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이 재차 하락을 하였습니다. 이 결국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현재 유가는 혼조세에 있다라는 모습입니다.
자, 그래서 유가가 혼조세에 있으면 이 부분 역시 증시에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점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정세를 찾아야 재차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대한해운의 향후 주가 상승 원동력을 위한 모멘텀들 말씀을 드렸고, 또 정치적인 요소와 함께 연관시켜서 언제까지 홍해 리스크가 지속이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